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 사이 공매도 금액이 2천억이 또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공매도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를 빌려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서 팔았으면 이 주가라는 것이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 사이 공매도 금액이 10% 증가했으니까요. 2천억대 가량의 물건을 빌려서 공매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0%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0.09% 1,000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미만 안 팔면 에코프로 그룹의 주식들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빌려주면 안 되는데 빌려줬잖아요. 최근에만 2천억대를 또 빌려줘가지고 내다 팔았는데 오히려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들을 처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비해서 규모가 한 10배 정도 큰데도 공매도 금액이 대략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게다가 뭐 코스피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매도 금액이면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쳤으면 주가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파는 양보다 개인들이 사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팔아서 에코프로 사자, 현대차 LG그룹 주식 팔아서 에코프로 사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 주식들이 못 올라가고 있고 그 종목들이 매도세로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돈들이 삼성보다 규모가 훨씬 더 작은 이런 에코프로 그룹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매도를 또 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에코프로 사자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월드컵 때 잘 보셨죠? 단합이 얼마나 좋은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신라젠 때 그랬고 셀트리온 때 그랬고 신풍제약 때 그랬고 시젠 때 그랬고요. 카카오 때 그랬고요. 네이버 때 그랬고요. 항상 단합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데 사실 언젠가는 그 열기가 식는 시기는 오기는 해요. 다만 지금은 불 붙고 있기 때문에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반기쯤 되면 바이오 관련해서 주식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바이오 관련 주식들,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제약 관련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금일 상한가 같고요. 이런 주식들이 항상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이제 수평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주식은 항상. 그래서 이제 주식이 참으로 올라갈 때 주식의 방향은 어떻냐? 여기서 만약에 출발한다. 이렇게 가죠. 보통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 빨간 선이잖아요. 근데 실제 주식은 파란 선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보시면 12,0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7,000원까지 떨어진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한 사람이 12,000원에 매수했는데 7,000원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이 과정에서 대부분 손절을 해요. 시간이 보통 개인들의 한계점은 몇 달 내지 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상 전후로 주식을 내려버리면 개인들은 다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제대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내려간 뒤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내버린 다음에 상승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매수했습니다. 12,000원 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이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이 이상을 수익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기약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기약이 왜 없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뭔 놈의 주식이 1년 2년씩 떨어지냐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만큼 이 주식시장은 페이크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훈풍이 불고 있죠. 자, 루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주식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못 내는 이유들이 이런 주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워밍업이 무조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5만원에 샀어요. 그리고 18,000원까지 떨어져 봐요. 18,000원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60%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럽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 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깨뚫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감정을 버리고 투자할 종목을 정해서 보유를 했다면 이길 때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자, 본전에 나가자, 잘못 샀다
이 회사 문제 있다. 모든 문제를 하락을 했을 때 이게 마치 하락 때문에 이 회사가 엉망진창이야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네.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전 오면 팝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 샀어요. 60%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이 사람이 5만원 주고 사가지고 마이너스 50% 됐는데 그놈의 1년 2년 고작 그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4배 상승하는 걸 놓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도 나아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마이너스 필요 없고 플러스만 원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또 올라갔죠.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도 보시면 결국에 이제 하락시키고 난 뒤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초적으로 뭐 계속 올라가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락을 시켜놓고 움직여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의 기본적인 패턴이 그렇고 그게 뭐 중소 중견 뭐 이런 회사를 떠나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가 올라가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3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한 17,000원까지 떨어뜨려요. 마이너스 한 50% 하락하죠. 2017년 18년도 요 사이에. 그리고 나서 내가 3만원에 잘못 사가지고 반토막 났네 이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1년 2년 참다 보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3만원에 잘못 샀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잘 보시면 3만원에 잘못 산 건가요? 물론 처음에 3만원에 샀는데 마이너스 막 50%가 터지면 15,000원까지 떨어지면 15,000원에 샀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 땅바닥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사서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뭐 마이너스 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계좌의 금액만 그냥 마이너스가 찍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만원에 샀어도 6배를 벌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뭐 14만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6만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60%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또 잘못 샀네 이타령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4만원에 산 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가 아니라는 거죠. 1년 2년 기다려보면 2배 수익 낼 수 있어요. 은행 가봤자 1년에 뭐 4% 5% 정도 수익 주는데 4% 5% 받아가지고 10년 20년 저축해야지 2배예요. 근데 고작 1년 2년도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케어젠 같은 경우도 신고가 영역에 있죠. 지금 제약, 바이오, 의료, 미용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제조업에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조업들은 어려워지고 의료나 미용,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시작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착한 거는 올 상반기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이게 막 마이너스 막 40%씩 떨어지면 걱정이 안 되는 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걸 넘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걸 8만원에 샀어도 이런 걸 1년 2년 기다려보면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당시에는 뭐 마이너스 40%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이 시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주식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에 사야지 수익이 무조건 나는데 손실도 안 나고, 이 지점을 눈 감고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내는 게 원래 주식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런 주식들을 1년 2년 기다려보면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한 3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자꾸 역발상을 해야 되고 주식을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지점이 어디서 많이 사냐면 이런 데서 많이 사요. 이런 데서 매수를 막 몰리는데 막 처음에는 막 올라가죠. 몇 달 동안은. 그러다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매수하는데 결국에는 물려요. 이게 이제 쭉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1번 자리에 사면 사실 처음에는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떠요. 이게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때는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해보시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서 막 수익 났다 몇 달 동안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못 나와요. 요 고점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번에서 1.5, 2번 정도 자리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게 떨어져도 탈출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지금은 바이오 열풍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훈풍을 준비하고 있고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 올라갈 차례가 오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무식하게 하세요. 무식하게 사서 무식하게 기다리세요. 그럼 결국에 올라가요. 물론 이제 종목도 정상적인 걸 사가지고 기다려야겠죠. 뭐 그런 게 좀 에러가 있는 것 뿐이고, 하반기부터 내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정상적인 회사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